저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남자와 평생을 약속했죠. 그 남자의 이름은 조성재였고 참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는 3년 동안 제 생일은 물론이고 사소한 기념일 하나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었는데요. 제가 흘려 하던 말도 기억해 두었다가 서프라이즈로 감동을 주곤 하던 완벽한 연인이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한결같이 너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났냐면서요. 저 역시 제가 참 운이 좋은 여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연애 시절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에 서로가 첫사랑일 수는 없으니 지난 연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쿨하게 넘어가자고 했었죠. 그때 성재는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 한소영이라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약 2년 정도 교제했었다는데 최악이었다며 치를 떨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기적이고 허영심도 많고 자신을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헤어지는 과정조차 안 좋았다면서요. 진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여자야. 걔랑 헤어지고 혜진이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구원 같아. 성재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연인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기에 저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하와이에서의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저희는 먼 훗날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지어보고 10년 뒤, 20년 뒤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얘기하곤 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은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쉬운 마음에 밤 늦게까지 와인을 마셨는데요. 남편은 피곤했던 탓인지 어느새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쉬운 마음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혀탁에 올려둔 남편의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리는 거예요. 평소라면 남편의 휴대폰을 굳이 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홀린 듯이 협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왜냐면 미리 보기 알림창에 뜬 발신자의 이름이 바로 한소영이었거든요. 남편의 전 여친 이름이었죠. 이 여자가 왜 연락을 했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이 남자에 대한 모든 게 송두리째 박살이 났습니다. 하와이 바다 보니까 네 생각 진짜 많이 난다. 여기 풍경 진짜 끝내주는데. 우리 예전에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자고 했잖아. 기억나지? 그랬지. 너랑 왔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네. 와이프는 뭐 하고 있어? 피곤하다고 벌써 뻗어 자네. 밤 되니까 네 생각이 더 난다. 한국 오면 언제 볼래? 다음 주 금요일 어때? 와이프 친정 가는 날이라 저녁에 시간 됨. 나도 그때 시간 돼. 근데 우리 만나는 거 네 예비 신랑 알면 네 결혼 파토나는 거 아니야? 절대 모르게 해야지. 말이라고 하니?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나는 왜 만나는데? 우리 예랑이가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딱 한 가지. 침대에서 진짜 최악이야. 너랑 나랑은 잘 맞았잖아. 그렇긴 하지. 나도 지금 와이프보단 너랑 잘 맞아. 하여튼 우리 잘 가던 호텔 예약해둘 테니까 예쁘게 입고 와라. 신혼여행 재밌게 보내고. 둘은 호텔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한테는 생각만으로도 싫다던 전 여자친구였는데 아직까지 연락하고 때로는 만나서 잠까지 자는 사이였던 거예요.
대화를 보니 이 여자도 곧 결혼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각자 결혼할 사람을 두고 만나왔던 겁니다. 침대 위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오장육부가 뒤틀리더라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한소영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한소영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보이지 않고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쌍으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즐기고 있었다니. 둘 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이 느껴졌죠.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린 제 자신이 너무도 비참하고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일단 제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그 상간녀가 나눈 모든 대화 내용, 그리고 그녀의 웨딩드레스 프로필 사진까지 전부 찍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우와, 뭐야? 혜진아, 너 미쳤어? 자다가 물벼락을 맞고 기겁하며 일어난 남편을 보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너 당장 일어나서 어디 설명해봐. 네 전 여친이라는 한소영이랑 호텔 약속 잡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디 설명해보라고. 그 순간 남편의 낯빛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아, 이건 오해야. 저기 그냥 장난친 거야. 네가 말해도 말 안 되는 거 잘 알겠지? 신혼여행을 한소영이랑 왔어야 했는데 나랑 온 게 아쉽다는 게 장난이야? 잠자리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는 게 장난이야? 이 쓰레기 같은 게.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쏟아내자 남편은 그대로 호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혜진아, 내가 미쳤었나 봐. 진짜 딱 한 번. 아니, 그냥 걔가 먼저 연락 와서 대충 장단만 맞춰준 거야. 진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다시는 헛짓거리 안 할게.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3년 동안 보았던 그 다정하고 젠틀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치부가 들통나 벌벌 떠는 초라하고 역겨운 겁쟁이의 모습만 남았더군요. 나한테 손대지 마. 더러우니까. 우리 한국 돌아가자마자 당장 이혼이야. 혼인빙자 간음으로 쳐넣을 수만 있다면 쳐놓고 싶은데 법이 바뀌어서 아쉽네.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내가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 거야. 알았어? 저는 싸늘하게 남편을 밀쳐내고 밤새 제 캐리어를 쌌습니다. 남편은 밤새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뒤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으로 갈 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시간 동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신혼여행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신혼집에 들어섰고 옷만 갈아입고 나서 바로 친정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막아서며 울부짖더라고요. 혜진아, 제발 우리 부모님 아시면 쓰러지셔. 나 진짜 맹세코 다시는 안 만날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비켜. 니네 부모님 쓰러지시는 게 내 할 바야? 당신네 아들이 짐승 새끼만도 못한 짓거리 한 거 두 분도 아셔야지. 장모님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잖아. 이 사실 알면 놀라서 넘어가실 거야. 저는 그 말에 눈이 돌더라고요. 우리 엄마 입에도 올리지 마. 누가 그딴 짓 저지르래? 네가 그래놓고 누구 핑계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왜 남자들 결혼 전에 잠깐 딴 생각 들어서 헛짓거리 많이 한다잖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남편이 하도 붙잡는 통에 일단은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염려도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이혼이라니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더 두고 볼 것도 없이 이혼은 할 건데 또 그냥 해주는 건 뭔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내내 집에만 있었고 다음 날은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연차를 내고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서류를 내고 싶었지만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회사로 가서 처리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았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여행 잘 갔다 왔냐며 신혼여행은 어땠냐며 해맑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지만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네, 뭐 괜찮았어요 라고 영혼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오전 업무를 정신없이 쳐냈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기 위해 몰래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 메신저에 전체 알림이 울렸어요. 영업팀 부장님이 올린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공지, 저희 회사 핵심 거래처인 성운물산의 박 이사님께서 다음 달 결혼을 합니다. 모바일 청첩장 링크 첨부합니다. 성운물산은 저희 회사의 큰 거래처 중 하나입니다. 제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몇 번 통화도 했었고요. 박 이사는 직함은 이사지만 저보다 3-4살 정도 많은 사람인데요. 회사 대표의 장남이라서 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알짜배기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거죠. 내 결혼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깨졌는데 다른 사람 결혼은 축하해주러 가야 되는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렇게 첨부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신랑 박지훈, 신부 한소영. 한소영, 하와이의 그 끔찍했던 밤. 제 남편 조성재의 카톡 프로필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제 남편과 신혼여행 날까지 끈적한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 상간녀가 바로 저희 회사의 거래처 대표님의 예비 며느리였다니요. 그 순간 이거 무슨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의 남편이랑 잠자리 파트너 짓거리를 일삼은 그 여자가 부유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해 화려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뇨. 저는 또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단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다 터트릴 거다. 개망신 당하더라도 똑같이 돌려줄 거다.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저는 속에서 들끓는 사리를 애써 짓누르며 청첩장에 적힌 예식 날짜를 다이어리에 붉은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토요일 최고급 5성급 호텔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더군요. 그날 퇴근 후 집으로 갔더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달려오더라고요. 혜진아, 왔어. 자기가 혹시 안 올까봐 너무 걱정했어. 저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 말고 전 여친이랑 신혼여행을 왔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던 게 자꾸만 떠올라 괴롭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 인생 다 바쳐서 속죄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을 가만 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당장은 주변에 알리기도 창피하고 부모님 걱정도 되고 또 나도 결혼을 이렇게 없는 게 맞는지 많은 생각이 들어. 내가 너한테 딱 한 달 시간을 줄게. 그동안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할 거야.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남편은 제 말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자신에게 일말의 기회를 주었다고 착각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미 신혼여행지에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인간은 고쳐쓸 인간이 아니다. 바로 이혼이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의 계획을 위해 일부러 한 달간의 시간을 준 거죠.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놈은 정말 헌신적인 척 했습니다. 맞벌이지만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고 제 눈치를 살폈어요. 이 정도면 자기를 용서해주겠지라는 표정으로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치떨리게 얄미웠습니다. 제가 신혼여행 때 그 카톡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세상에서 제일 다정다감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결혼 정말 잘했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았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가증을 떠는지요.
그리고 그런 생각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잘하려고 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하니까 마음이 좀 흐려졌던 것도 맞아요. 그냥 덮고 지나갈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고요. 그런데 계속 의심이 들더라고요. 뭔가 제 뒤통수를 칠 것 같은 생각이요. 그래서 하루는 날 잡고 남편의 폰을 몰래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나가 역시나더군요. 남편 놈은 진짜 반성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여자랑 카톡 중이었거든요. 들켰다며? 괜찮아? 그래도 아직 이혼 안 당했네. 내가 매일같이 싹싹 빌고 있어. 너 비는 거 잘하잖아. 나랑 사귈 때도 잘 그랬잖아. 비는 거 전문이지. 니네 와이프도 봐준대? 봐줘야지.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 기는데. 가끔은 진짜 자존심 상해서 그냥 다 때려치우자 하고 이혼 갈기고 싶거든? 근데? 바람 피워서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소문낼지도 모르잖아. 톡 까놓고 한 1년만 지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빌었다. 근데 너 나한테까지 피해오게 하지 마. 네가 하도 만나달래서 몇 번 만나는 줬는데 나한테까지 피해오게 만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와, 같이 즐겨놓고 바로 발빼네. 그래, 네 말대로 우리 즐기기만 했잖아. 별다른 마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리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잖아. 나 곧 결혼해야 되는데 문제 생기게 하지 마. 진짜 가만 안 있어. 와, 진짜 치사하네.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그럼 같이 망하자는 거야 뭐야. 네가 등신같이 들켜놓고. 난 안 들켰어. 우리 예랑이한테. 내가 카톡 다 지우라고 했지. 너는 매번 그게 문제야. 알았다, 알았어. 잔소리 그만해. 하여튼 네 마누라 신기는 알아서 잘 풀고 괜히 내 연락처 넘기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해. 이 카톡도 바로바로 지우고. 알았다고. 그걸 보는데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사과, 개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그저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것뿐이었어요. 여전히 그 여자와 연락을 했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하고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만 쏙 빠지려고 하고요. 와, 내가 또 속을 뻔했네. 이 인간은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가 빠득빠득 갈리더라고요. 진짜 이 인간이랑은 이혼해야겠다. 그날만 지나면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다. 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지는 게 진심인 줄 알고 잠깐 바보같이 흔들릴 뻔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미용실에 들러 헤어와 메이크업도 받았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정장으로 갈아입어. 오늘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 이사님 결혼식이 있거든. 우리 팀에서는 내가 대표로 가기로 했어. 나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가자. 남편은 알겠다면서 금세 일어나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차를 타고 강남의 5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떠드는데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계획만 생각하느라요. 그렇게 호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축하 하완이 빈틈없이 도열해 있고 생화장식이 잔뜩 되어 있는 크고 고급스러운 홀이었어요. 와, 여기 진짜 비싼 곳인데. 자기네 거래처 사장 아들이라고 했지? 저는 대꾸 없이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발걸음이 돌뿌리에라도 걸린 듯 멈칫하더라고요. 신부 이름과 사진을 보게 된 것이죠. 남편의 입에서 바보 같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남편을 봤죠. 왜? 너 여기... 저는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게 남편 팔짱을 꽉 끼고 움켜쥐었습니다. 왜? 시간 없어. 얼른 신부 대기실부터 가서 인사하자. 혜진아, 너 왜 이래? 나 못 들어가. 왜? 신부 아는 사람이야? 야, 너 진짜 왜 이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이 계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박 이사였죠.
상관녀 오늘 결혼할 그 예비 신랑이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축하드리러 와야죠. 결혼 너무 축하드려요. 예식장이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남편은 옆에서 완전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뭐해, 인사 안 하고. 안녕하세요. 최 계장님 남편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최 계장님도 결혼 얼마 전에 하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한 달 전요. 완전 신혼이시네요. 그쵸? 신부 대기실이 이쪽인가요? 예, 신부 얼굴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사님,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회사에서 보낸 축의금이랑 별도로 제가 드릴 게 있거든요. 저한테요? 뭘요? 나중에 따로. 예, 이사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웃으며 남편과 함께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버티는데 저도 억지로 잡아 끌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방 안쪽의 화려한 소파 위에는 다소곳이 앉아있는 한소영이 보였습니다. 주변에는 그녀의 친구들인지 잔뜩 꾸민 여자들이 모여서 연신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런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와 조성재를 발견한 한소영의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한소영은 반쯤 혼이 나간 표정으로 제 남편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길래 저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소영은 얼굴이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더라고요. 저 누군지 모르시죠? 저 박 이사님 회사 거래처 직원이자 조성재 씨 아내예요. 저는 사진을 찍는 것처럼 옆에 앉아서 작게 소근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종종 만난다면서요? 침대 위에서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데 왜 헤어졌을까? 그냥 결혼하지. 그 여자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질리더라고요. 그때 사진기사가 묻더라고요. 사진 찍으실 건가요? 네. 신부님과는 어떤 관계시죠? 친구신가요? 아니요.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요. 예. 그럼 가까이 붙으시고. 신부님,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세요? 저는 한소영 옆에서 말했습니다. 웃으세요, 활짝.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맞다. 박 이사님한테 줄 거 있는데 그거 드리고 가야겠다. 뭘 준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를 향해 걸어가는데 한소영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에서 뛰쳐나와 저를 붙잡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가 뛰쳐나오니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봤죠.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저랑 따로 얘기하죠. 뭘요? 왜 이러세요? 저 멀리서 박 이사도 놀라서 오는 겁니다. 소영아, 왜 이래? 제가 박 이사님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뛰쳐나오던데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저는 모르는데 아내 되실 분은 저를 아시나 봐요. 박 이사도 황당해서 한소영을 보더라고요. 한소영은 뒤에 멀거니 서 있는 제 남편을 힐끗 노려보더니 저한테 그랬죠. 오빠, 이 여자 미친 여자야. 이 여자 제정신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저한테 미친 여자라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는지 무리수를 제대로 두더라고요. 너 왜 이래? 우리 거래처 직원분이셔. 미친 여자 같아. 막 헛소리하고 내 결혼식에서 당장 꺼져요. 야, 소영아, 왜 그래? 꺼지라고. 신부 대기실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잖아. 직원 불러서 쫓아내라 그래.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죠. 말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한소영은 말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지더라고요. 소란이 일자 하객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한소영도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이쯤 되니 저는 굳이 내 입을 더럽혀가며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한 얼굴로 말했죠. 결혼 축하드린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네요, 박 이사님.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박 이사와 그 여자를 놔두고 혼자 나갔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 올라가기 전 축의금 접수대에 들러 봉투 2개를 냈습니다. 하나는 회사 측에서 보낸 축의금이 담겨있는 봉투고 또 다른 하나는 제 남편과 한소영이 나눈 대화 캡처가 들어있는 봉투였죠. 저는 사실 그걸 전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한소영을 만나서 직접 무언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소영이 제발 저려 먼저 저 난리를 친 거였죠. 저는 먼저 웨딩홀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따라와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야, 너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식 같이 가져간 거야? 와, 진짜 미쳤네. 미친 건 너랑 한소영이지. 너 나 용서해줄 생각도 없었지? 나 엿먹이라고 이랬던 거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전 여친이랑 호텔 잡을 궁리나 하던 네가 진짜 미친 거 아닐까? 너 나한테 한 달간 기회 달래놓고 그 뒤로도 한소영이랑 낄낄거리며 내 뒷담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 말에 남편 놈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반성 같은 소리 하네. 우린 오늘부로 끝이야. 짐은 내 알아서 뺄 테니까 너는 네 그 소중한 잠자리 파트너 한소영이나 잘 달래주든가. 내가 결혼 선물 하나 보냈으니 걔 결혼도 금방 파토날 거다. 너 한소영이랑 같이 신혼여행 가고 싶다고 했지? 너무 잘 됐네. 한소영도 결혼 파토날 테니까 둘이서 신혼여행이나 가, 하와이로. 제가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냈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노골적인 카톡 대화들은 고스란히 박이산의 가족들이 봤을 겁니다. 한소영이 예비 신랑의 잠자리 능력까지 비하하며 제 남편하고 놀아났다는 사실까지도요. 박이산의 집안에서는 즉각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한소영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걸었다더군요. 저 역시도 지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조성재와 한소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제 짐을 챙기러 신혼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조성재가 누군가와 고성이 오가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한소영인 것 같았죠. 한소영이 쌍욕을 퍼붓는 것 같았고 조성재도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야, 너만 망했냐? 왜 나한테 지랄인데? 나도 똑같이 소송당했거든? 네 결혼 파토난 걸 왜 내 탓을 해? 나도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네 결혼만 무사하면 단 줄 알았어, 이기적인 년아? 둘은 절천지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더라고요. 추잡한 짓을 그렇게 일삼아 놓고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지. 저는 코웃음을 치며 보란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제 짐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후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하게 굴었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뭐라고 변명하든 둘 다 그저 상간남, 상간녀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기나긴 소송 끝에 저는 그 둘에게서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신혼여행의 악몽은 문득문득 저를 괴롭히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피해자였기에 숨지 않았습니다. 제가 움츠러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 제게 신혼여행의 악몽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아주 일찍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다고요. 이제 저는 제 손에 쥐어진 위자료와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보란듯이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